네, 안녕하세요. 고배입니다. 잠깐 보여드린 건데 여기 저희 동네예요. 딱 봐도 느낌 오시죠? 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왜 가게 된 건지는 사실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 물을 수가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드라마처럼 집이 망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갔다 오니까 저는 그때는 진짜 평범한 학부 유학을 끝내고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런 삶을 꿈꾸는 친구였어요. 잘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나름대로의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오니까 집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하셨었거든요.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이 사라지니까 상가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저한테 숨겨가지고 저는 몇 달 뒤에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많이 울기도 울었는데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는지, 베트남으로. 여기 기억나십니까? 제 친구가 찍어주고 있어요. BK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기억나? 기억하지 여기.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데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여기에요. 제가 살았던 곳인데 여기는 집이 아니라 상가인데 집이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거의 뭐 2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막 대인 기피증도 오고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몇 명의 극소수의 친한 친구들 빼고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쥐죽은 듯이 숨어서 살았어요. 너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감수성이 더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지금은 다른 곳인데 제가 숨어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교회였고, 여기는 탁구장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근데 그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딱 너무 드라마처럼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뭐 현실 뭐랄까 체감이 안 돼가지고 그냥 멍 때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항상 탁구장이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화장실을 못 쓰고 여기 있죠. 사람들이 사라지면 여기서 그냥 그 샤워를 하고 그랬어요. 할머니도 여기서 빨래를 하고. 근데 이게 저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 그래서 아직도 그때는 그냥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뭐 존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뭐 지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스토리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좀 잊기 위해서 PC방도 오지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실 뭐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그때의 상처를 아직도 수복은 됐지만은 가끔 터질 때가 있고, 이제 뭐랄까 좀 가난하게 살고는 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서 저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부자가 될 거라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런 히스토리는 있다. 그래서 막 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고생한 척 하네 이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얘도 고생은 했구나, 남들 하는 고생 정도는 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20대를 가득 채웠던 기억이자 어떤 상처의 일부분인데, 지금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장면조차도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 가보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동네에 아직도 제 그런 유복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저는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만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고, 여기 아래로 가면 사우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공중 화장실에서 그때가 26인가 7인가 나이도 꽤 있었는데 샤워하기가 조금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울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15만원 받으면은 여기 아래에 있나 모르겠는데 불황증막 저기 있다, 사우나가 있어요 이 아래에. 근데 저기 찜질방은 안 쓰고 사우나만
이제 아침에 샤워하는 용도로 맨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목욕은 저기서 했는데 아침 왔다 갔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예. 그래도 일은 안 했습니다. 꾸준히. 왜냐면은 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알바부터 해가지고 극복을 하고 그런 스토리는 저한테 없어요. 저는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보다는 그냥 거기에 굴복을 하고 숨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면은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겁쟁이니까. 오케이. 친구 차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온 건데 있죠. 여기가 몇 년 전에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이따만 해도 그냥 저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지내고 온라인 클래스도 듣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집이 순식간에 전세 사기라는 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뭐 보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그런 막 뭔가 드라마틱하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602호였나 402호였나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저기 어디쯤 제 방이었던 곳이 있었을 텐데 여기를 이제 나가게 되고 그 교회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몇 년을 지내게 된 겁니다. 정말 그리운 나의 집. 다시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은 비놈스의 감으로써 이 아픔을 매듭 지을 겁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저희 조부모님 빚 다 청산하시고 허름한 집이지만은 현찰로 사는 집이기 때문에 두 분 사시기에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영상마다 제가 막 돈돈거리고 자꾸 막 뭔가 자격지심을 내비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비롯된 상처들인데 수복은 됐어도 그게 막 사라진 게 아니니까 불쑥불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도망치는 거 진짜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닭장 같아도 밥 주지, 사람들 있지, 저녁만 걱정하면 되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웠고 군 생활이 저는 그때 군대 가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1년 정도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5-6천원씩 내면 11시간 PC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PC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주한 현실이 싫어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만큼은 뭔가 잘난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베트남하고 당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왜 왔냐면요, 그냥 PC방 다녔던 곳이니까. 근데 고배는 살아남았는데 PC방은 다 폐업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건가 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현실이 힘든 나머지 저는 도피성이거든요. 절대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시간씩 하루에 PC방을 다니면서 프리스타일 풋볼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마이너한 게임이지만은 저는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그래도 현실 도피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막 이제 남들은 본 게임 막 하고 집에 갈 때 저는 11시간 꺼냈으니까 2-3시간은 연습방 들어가가지고 픽셀 단위로 막 각을 다 외워서 그 축구 게임이니까 슛을 차고 그러는 것들을 좀 파는 이상한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제가 그래요. 그때하고 제가 지금 변한 건 없거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걸 바꾸고자, 그래서 막 그래도 내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 마케팅,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팠는데 모조리 다 실패를 했고 경험은 남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베트남도 그래요. 저한테는 혹자는 아니 너 나이 정도면 젊은데 젊은 놈이 왜 일 안 하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맞고요. 반박시 님들 말이 맞습니다. 구독자님들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저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게임과도 같아요. 현실 높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은 막 M4 세대다 뭐다 해서 되게 암울하고, 저도 정말 그거를 잘 나타내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은 뭐랄까 베트남이 저에게 있어서 베트남 가면 로그인,
한국에 있으면 로그 아웃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게임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베트남어로 옮기고 뿐이고, 그때도 제가 그래도 게임을 되게 잘해서 뭔가 그거를 뭐 강의로 만들거나 팔았으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구매도 하고. 근데 왜 베트남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꼭 사업이라고 돈이 많아서 가서 뭐 장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베트남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제 어떤 마케팅 그거하고 엮어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일을 해보려고 베트남을 온 거고요. 꼭 한국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으로 도망쳐도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를 조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애초에 고베 채널을 시작한 건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시점이라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속마음을 넣고 항상 저기에 가가지고 게임을 11시간씩 해대고 그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근데 베트남에서 제가 1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결국 베트남으로 또다시 도망쳐서 그곳에서 뭘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회피형 사람들도 뭔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막 고베는 자유롭게 사네, 부럽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 가는 게 아무 저항성이 없었던 거고,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언제든 제 채널을 보고 나는 언제든 쟤도 하는데 나도 가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채널을 만들기를 원했었고, 그냥 그런, 어쨌든 제가 바닥부터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제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을 낱낱이 되게 로우하게 날것의 것을 그런 기록해두는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영상이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촬영 도와준 BK 고맙고요. 저 배고파서 카페나 좀, 배고픈 건 아니고 좀 커피나 한 잔 때리러 가겠습니다. 오케이.